갑시다. 오늘 우리는 함수의 극한으로 갑니다. 맞죠? 자, 뭐 함수의 극한을 완전 처음 배운다 하는 사람들도 뭐 상관없고요. 한번 배운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배운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 지훈이가 완전 처음이지. 너 수도 특강 안 했었지? 왜 안 들었었어? 새끼야. 예. 자, 어쨌든 함수의 극한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연산들을 하는 거야. 뭐 로그 같은 연산을 보는 게 아니야. 로그는 아예 생김새 자체를 처음이고 시그마도 생김새 자체가 처음이었던 것 뿐이지. 그지? 근데 얘는 익숙해요. 그냥 함수거든. fx가 예를 들어 x제곱이야. f2 얼마야? 4. 그런 느낌입니다. 맞죠? 근데 어려워. 왜? 익숙하지 않거든. 뭐가? 자, 지금부터 설명한다.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일단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 태욱이도 처음인 거 아닌가? 태욱이 너 말고 영상으로 볼 예정인 태욱이. 너도 처음인가? 승기는 했고 창원은 했고. 자, 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x가 벌써부터 시작이야. a에 가까워질 때. 여기서부터 이미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이게 왜 어려워 싶지만 실제 문제 풀어보면. 자, x가 a야? 아니요. a는 아니에요.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a다 아니다? a는 아니다. 아닌데 a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때 함수 fx라는 녀석은 이거는 뭐야? fx는 결국 y좌표 말하는 겁니다. y좌표다. 가까워지는 값을 구해볼래?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이해는 하지. 뭔지는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도 이해는 할 거예요. 자, 이겁니다. 바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래프. 짠. 자, 간다. fx가 있어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x 플러스 1입니다. 1 넣으면 당연히 2가 나올 거예요. 얘가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때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것부터 써보자. 어떻게 쓴다? x 화살표 1 이거입니다. x가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그때 창원이 너는 했으니까 fx는 얼마를 향해 다가가니? 창원이라고 했는데 왜 지훈이가 대답했지? 맞아요. 근데 2 맞아요. 2를 향해 다가갑니다. 둘 다 개판이에요. 자, 가자. 이 fx라는 함수를 표로 한번 나타내볼까? 자, x, fx, 짠. 1 넣으면 뭐 나와? 2 나옵니다. 지금 내가 든 예시를 가지고 보면은 원래는 1주변만 보는 건데 지금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가 나오도록 하는 x 값은 1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x가 1이 아니야? 1은 아니야. 1을 향해 다가간다. 근데 fx는 어디로 다가간다? 2는 아니지만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 상태를 계산하는 거야.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 자, 예를 들어서 1보다 좀 큰 값이 있어. 1보다 좀 큰 값.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1.1? 얼마 나와? 2.1. 1.01? 응? 1.01? 얼마 나와? 2.01 나와요. 1.001? 2.001 나올 겁니다. 자, x가 1보다 조금 멀었어. 근데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때 y좌표도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거야. 알았냐? 자, 두 번째. 왼쪽도 한번 보자. 1보다 좀 작아. 0.9. 얼마 나와? 1.9. 뭔 소리야? 0.99? 뭐 나와? 1.99. 0.999? 뭐 나와? 1.999. 자, 2를 향해 다가가죠. 우리가 읽은 답은 이 답이 아닙니다. 얘네들을 보고 읽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때 x가 1을 향해 다가간다 라는 얘기가 뭐야?
x가 1이 아니야? 1은 아닙니다. 현재 x는 어떨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다. 현재 x가 1보다 좀 오른쪽, 클 수도 있고 1보다 좀 왼쪽, 작은 곳에서 1을 향해 다가갈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x가 1을 향해 다가간다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먼저 얘기하고 갈까? x가 a를 향해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현재 x는 어떻다? a보다 뭐라고? a다? a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아니다야. 맞아.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다가가는 값은 지금은 내가 든 예시가 존재하는 걸로 값이 뭐입니다. 2입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들었지만 사실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아직은 아니고. 알았나요? 예. 이게 일단 극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인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 x가 1을 향해 가다가 간다. x가 1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현재 x의 위치가 뭐다? 1보다 크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얘도 x가 1보다 큰데 1을 향해 다가갈 수도 있지. 얘가 x가 1보다 작은데 1을 향해 다가갈 수도 있지. 그 녀석을 표기상으로 어떻게 해준다? 얘는 1보다 더 작다면 어떻다? 1 마이너스라고 써주고 1보다 현재 크다면 1 플러스라고 써줍니다. 그럼 요 색깔 맞춰줄게. 자, 이 x가 1을 향해 간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x가 1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x가 1 플러스일 수도 있다. 자, 북풍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쪽으로 가는 바람이 아니잖아. 북쪽에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북풍이라 부르지. 이것도 일종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뭐 하냐면 1보다 현재 큽니다. 1을 향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1 마이너스라고 착각한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1 마이너스라고. 아니야.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1보다 큽니다. 1 플러스. 알았어요? 그 헷갈리면 안 된다. 처음 하는 애들이 유독 많이 헷갈려 함.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 어쨌든 그때 두 녀석에 대하여 fx를 살펴본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네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자. x는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쓴다. 리미트라고 표기를 해요. lim. 그 밑에다가 x가 다가간다라는 거를 써줍니다. 어딜 향해 다가간다? a를 향해 다가간다. 얘도 마찬가지. x가 어딜 향해 다가간다? a를 향해 다가간다. 근데 현재 위치가 어떻다고? 작다. 위에 거는. 밑에 거는 a보다는 크다. 그러면 위에 거는 뭐다? a 마이너스라 써주고 a 플러스라 써줍니다. 알았나요? 그리고 그 뒤에 함수를 fx라고 살펴보지. 알았음? 그때 요 녀석 아니야. 그리고 요 녀석의 값을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L과 M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알았어요? 그때 우리는 이 녀석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빨간색 그냥 쭉 가자. L과 M이 같을 수도 있고 L과 M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L과 M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글로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 그 극한이 존재한다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찾아봤을 때 둘이 다르다면 이걸 한글로 뭐라 불러준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그때 우리한테 그냥 함수 극한 구해봐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리미트 x가 그냥 a를 향해 간다. fx를 찾아볼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 표기는 또 무슨 말을 담고 있냐면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과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과
a 플러스 a보다 큰 곳에서 다가가는 극한. 둘 다 모두 확인해봐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자, 뭘 만났다 우리가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fx를 구하시오 또는 조사하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다 치자. 그럼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둘 다 한번 구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구해봐서 확인을 해서 둘을 각각 구해봤어. 근데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답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L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고. 자, 이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둘 다 확인을 해봤는데, 각각을 구해봤더니 둘이 달라. 그러면 답은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얘는 뭐고 얘는 뭡니다. 안 써도 돼요.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얘를 물어봤다면, 이 파란 거를. 알았니? 알았니? 자, 그리고 역시 한글로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A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래서 A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건 1보다 어디서?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라고 해서 좌극한이라 부르고, 얘는 A보다 큰 곳, 1보다 큰 곳에서 다가가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겠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극한이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불러줍니다. 아까 내가 뭐 중간에 좌극한 명칭을 쓴 것 같은데 그게 각각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다. 알았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맞죠? 맞죠?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1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 전에 1번 문제 하기 전에 얘네들 중에 필기해야 될 거 있으면 필기하세요. 이제 화면 켤 겁니다. 너 이 새끼 샤프 써. 지우게 됐어. 내가 제일 불편해, 널 보는. 그냥 네 글씨가 안 예뻐. 뭐 볼펜을 쓰면 이쁜 줄 알아? 자, 어쨌든 다 쓰고 다 썼으면 문제 푸세요. 조금 있다가 지울게요. 화면은. 가보자. 자, 이거 지운다 이제. 자, 뭐하래? F빵 그리고 리미트. 자, F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빵. 태민아, F빵 얼마야? 그래프 보고 답해봐. 얘는 누가 봐도 보자마자 1 나오죠? 왜 얘는 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F빵. F에 뭐 넣기? 그냥 0 넣기. 이번에 X는 0이야 아니야? 0 맞아요. 0일 때의 값이니까 당연히 누구? 얘를 보면서 읽어주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런데 뭘 보면? 두 번째 리미트를 한번 보자. 얘는 어때?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갑니다.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더 뭐 하대? 왼쪽, 작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럼 Y좌표는? 쭉쭉쭉쭉쭉쭉쭉쭉 요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얼마 향해 가니? Y좌표는 0. 그래서 얘는 0인 거야. 세 번째 얘는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1을 향해 가는 거야. X가 1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근데 1보다 현재 어디에 있대? 플러스, 더 오른쪽 또는 큰 곳에 있대. 그럼 1을 향해 다가간다. 어때? 쭉쭉쭉쭉쭉쭉쭉. 그때 Y좌표는 얼마 향해 가니? 3이요. 답은 1, 0, 3 해서 답은 4.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요 놈이 비어있든 채워져 있든 그게 중요하다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가가는 얘네들이 얼마를 향해 가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여기가 채워져 있든 비워져 있든 값은 똑같아. 알았죠? 저거에 의해 달라지는 거는 F1이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F1이 달라진 거지 우극한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보자. 2번으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fx가 이번에는 함수의 식으로 나와 있대. 알았음? 자, 식 가지고 계산을 하러 간다. 그런데 자, 또 이번에도 한번 봐봐요. 이번엔 뭘로 물어봤어? x가 어디로 간대? 그냥 3으로 간대. 그냥 3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둘 다 확인해봐. 그렇지. 3을 향해 가는 좌극한과
3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둘 다 살펴봐. 자, 그러면 쓰고 나서 얘기 좀 합시다. 자, 이때 얘는 fx, 얘도 fx. 근데 얘들아, 문제를 잘 봐. fx라는 함수가 그냥 하나의 식으로 뿅 나오고 끝이냐? 아니죠. x의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잡혀 있죠. 그러면 여기부터 생각하고 보자. 자, 현재 x는 3보다 어떻다? 요거. 3보다? 오른쪽 왼쪽 말고 크다 작다? 크다. 3보다 큰 곳이니까 위의 함수겠어? 밑의 함수겠어? 위의 함수. 그러면 fx가 식이 뭐다? kx 플러스 3이라고 씁니다. 맞나요? 두 번째, 여기서는요. x제곱 플러스 2x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왜? 아, kx, x 어디 갔냐? kx 플러스 4. 자, 그런데요. 자, 청하나, 우리는 지금 수투를 하고 있습니다. 수투는 그 대상 함수가 누구? 어떤 함수를 대상으로 잡고 있어? 수투요. 말을 좀 잘 들어요. 수투에는 어떤 함수를 다루냐고. 까먹었구나. 아, 뭔 소리야. 수투는 오직 다항함수만을 목표로 합니다.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거는 다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하지. 무조건 다항함수입니다. 분수식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녀석도 일종의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인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메인은 결국 다항함수야.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들었던 예시 다시 한번 가보자. fx의 식이 뭐였음?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다항함수의 한 종류거든. 그러면 여기서 다항함수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답은 사실은 딱 하나야. 처음에 뭔지 모르나? 다항함수가 뭐야? 수투다. 힌트 끝. 그렇지. 다항함수는 다음 단원에서 제대로 배우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그림을 그릴 때부터 끊어지게 그리니? 아니. 그냥 부드럽게 계속 연결시킨단 말이야. 그게 다항함수거든. 즉 다항함수는 뭐다? 연속함수다. 연속함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또는 정의역의 전체의 범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함수를 우리는 연속함수를 부릅니다. 그럼 연속함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이 함수는 연속함수야 아니야? 누가 봐도 끊어졌죠? 뭘 끄덕끄덕해요? 끊어졌잖아. 여기서 비어있잖아. 비어있잖아. 불연속 함수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는 얘기인데 뭐 지금 그걸 왜 안다 모른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연속이지 못한 함수에 대해서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청하나, a 1대2 함수값은 얼마야? c. 지훈아,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얼마야? 그게 얼마냐고. b.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내 질문은. 네. 뭐라고 대답하고 있었지 방금? 아 그래? 아 오케이. 태민아, 우극한은 얼마야? 자 그러면 둘이 합해서 극한값은 얼마야? a를 향해 가는 극한값은 얼마야? b라고 얘기할 수 있지. 존재한다. 맞죠? 정확한과 우극한이 동일하게 b로 가고 그 값이 극한값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근데 아까 창하가 얘기했던 함수값은 c였어. 함수값 극한값 같아? 달라요. 그게 불연속 함수의 특징 중 하나야. 무조건 함수값이 다른 건 아니지만 누군가 하나는 달라야 돼. 그게 불연속입니다. 근데 다항함수는 연속이라고. 그럼 좌극한을 보나 우극한을 보나 함수값을 보나, 즉 극한값을 보나 함수값을 보나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까 내가 그래프를 보면서 대답했지. 그런데 그냥 이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해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x 플러스 1의 극한을 구하시오. 답은 뭐야? 2. 어떻게 하면 돼? 1 넣으면 되지. 근데 사실 1 넣으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왜?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그럼 우리는 극한값을 봐야지 함수값을 보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까 1번처럼. 그럼 분명히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인지는 해야 돼. 대신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슨 함수를 다뤄?
식으로 그냥 1차식, 2차식으로 만든 함수를 다루다 보니 그때는 사실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다. 근데 극한을 구한다.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라 식만 보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다. 뭐 하면 되거든? 함수값 구하면 돼. 자, 그게 특징이다. 뭐? 다시 한번. 연속 이런 함수가 아닌 연속 함수 이미 알고 있는 또는 밝혀진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값과 뭐가 같다? 극한값이 같다. 그래서 극한값을 물어보면 함수값으로 답을 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졸라 길게 했는데 결국 이건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더 세부적인 얘기로 그냥 딱 보자마자 무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인 것 뻔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3을 향해 가는 극한을 물어보지만 답은 15. 15 누구? 12 누구야? 9 플러스 6, 15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떤 함수야? 1차 혹은 k가 0이라면 그래봐야 상수함수. 상수함수 또는 1차 함수는 무슨 함수거든?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거든? 연속이면은 극한을 어떻게 구하면 되거든?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거든.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그놈이 어떻다? 각 극한값이 그냥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말은 둘이 뭐하다? 같다. 그렇지. 그래서 k는 얼마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2번 같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알겠음? 자, 졸라 쉽지? 별거 아니지? 난이도를 졸라게 확 올려볼 거야. 3번 문제 풀어보세요. 가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사람 알겠니? 자, 간다. 첫 번째 저 녀석을 보자. x가 1을 향해 갑니다. 1보다 큰 곳에서. 맞죠? 자, 그때. 그 x를 어디다 넣었음? f에다 일단 넣었지. 자, 그러면 f는 어디로 갈까? 살펴봐요.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1을 향해 갑니다. 맞죠? 근데 문제가 있다. 자, 뭐가 문제냐면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뭐 해야 되거든. 또 다시 한번 바깥에 있는 함수. 이번에도 또 g죠. 이게 f든 g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g라 그랬나 방금? f죠. 자, 저 f를 갈 때 결국 f의 정의역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빨간 f가 들어가 있지. 걔가 어디로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역이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을 향해 가는 걸 보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둘이 다른데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하잖아. 값을 구하라며. 그럼 존재하긴 할 거야.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문제는 누구? 안에 있는 함수다. 안쪽에 있는 함수, 먼저 극한을 계산하는 함수를 계산할 때 얘가 다시 한번 이 녀석의 정의역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현재 a, f 값이 1보다 작니 크니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작아요? 커요? 작죠? 그렇지. y좌표가 1보다 작은 곳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잖아. 오른쪽이니까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요. 그거는 x값이고 우리는 f값, 즉 y값을 보고 있는 거잖아. y값을 보면 1보다 아래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1이 아니라 1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파란 거는 뭐다? 아, 이걸 보면서 답하는 거야. 어디를 가네? 마이너스를 향해 가네. 이게 첫 번째 리미트를 푼 거예요. 알았나? 자, 두 번째 리미트도 똑같아. x가 어디를 갑니까? 0 플러스. 자, 그 녀석을 뭐 할 거예요? 안에 있는 f. 첫 번째 f 먼저 연산을 해보자. 뭐야? 뭐야? 얼마를 향해 가는 거야? 예? 차원아, 그렇게 웃지 마. 너는 이 새끼야 했다고. 자, 마이너스 1 향해 가죠. x가 어디를 향해서? 0을 향해서 가는데 0 플러스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걸 보면 되고야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보다 현재 작다 크다? 작다. 왜?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바깥F를 보는 거야. 알았냐? 그러면 뭐야? 지금은 둘이 똑같지만 얘를 보면서 뭐라고 읽어주는 거다? 1이에요. 이거 화살표다 이거.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는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여기를 향해 다가가는 요놈. y좌표는 1을 향해 다가간다. 알았니? 자, 그런데 이게 끝일까? No. 이게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합성함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간다.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 연습장에다만 끄적끄적 하세요. 필기해야 되는 문제로 바꾸는 거는 조금 이따 바꿀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말고 연습장처럼 쓰지는 마세요. 연습장 차라리 A4를 쓰세요. A4가 더 싸요. 자, 연습장에다 끄적끄적만 해놓고 자, 포스트잇에 붙여야 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써줄 테니 다들 처음 하는 사람이든 원래 했던 사람이든 무조건 써놔요. 자, 1단 간다. 이거는 연습장에 그냥 끄적끄적 하는 거. 문제 바꿀 거야, 저기다가. fx 자, 두 번째. gx 보자. gx를 아씨, 문제 마음에 안 드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한 번 더 풀어보세요. F 합성 지우자. 자, 풀어보세요. 뭐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자,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답은 3 맞습니다. 3. 일단 뭐 한다? x가 2 마이너스. 그때 g를 보자. 어때? 어디를 향해 가? 2를 향해 가. 맞죠? 이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향해 간다. 뭐 이게 무슨 말? 2에서 작은 값에서 2를 향해 간다. 맞지? 그 놈을 f에다 다시 넣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막 표기할 거야. 근데 원래는 이 표기 방식은 틀린 표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어쨌든 f2-를 바라보자. 그럼 어디를 향해 가? 이걸 바라보고 3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를 지금 바꿀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어때요? 정말 재밌겠죠? 자, 아직까지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는 거는 하지 마세요. 문제 GX 바꿀 겁니다. 그때는. 자, 이번에는요. 자, GX를 바꿨어요. 풀어보세요. 이 문제의 답은 2입니다. 2. 잘 봐요. 분명히 첫 번째 x가 어디로 간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안쪽에 있는 함수 먼저 하지. 누구야? g잖아. g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한번 보자. 어디를 향해 가? 2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세요. y좌표는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결국 이게 바깥의 함수 g의 정의역처럼 들어가거든. 그럼 정의역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x가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x가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2다 아니다? 2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2보다 큰 값인데 근데 2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이야. 다시 한번 x는 2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어. 그럼 지금 여기 봐. 다시 한번 가. g가 어디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2야 아니야? 2잖아.
왜? 이걸 따라가고 있다니까? y좌표 다 봐. 2를 향해 간다가 아니지. 왜? 향해 간다라는 거는 일종의 현재 그 값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게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야. 함수값 F2는 x가 그냥 2입니다. 하지만 극한값 x가 2를 향해 할 때의 fx의 극한값은 x가 2가 아닌 거예요. 즉 함수값처럼 풀지 극한값처럼 풀지는 현재 그 값 2냐 아니냐를 봐야 돼. 근데 지금은 y좌표들이 다 이미 2를 향해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2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다? 는 2인 거야. 그거를 바깥에 있는 함수 f에 다시 넣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걸 보고 답을 하는 거지. 왜? 진짜 2니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2예요. 알았어? 자, 이거를 지금부터 필기용 문제로 바꿔줄게요. GX를 좀 바꿀 겁니다. GX 3개 그릴 거예요. 얘도 치우죠. 간다. 방금 G가 안에 있었지? 뭐 어차피 왼쪽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되지. (1번) G1X 2번 G2X 3번 G3X 각각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갑니다. f 합성 gx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내가 x값 안 채워놓은 거는 채워줄게요. G2x, G1x 구분해야지. 아야, f는 다 저거다. 뭐가? 뭔 소리야? 어차피 푸는 거 아니라니까? 필기할 거라니까? 아직 덜 채웠다니까, 문제. 자, 여기에 x, y 값들을 써줘야죠, 이제. 뭐, 너희들이 풀어볼래, 그럼? 자, 지금 시간 줄 테니 잠깐 푸세요. 자, 이제는 셋 다 답 나올 겁니다. 셋 다 한번 풀어보세요. F는 세 개 다 공통이다. 보자. 자, 이거 답 얼마임? 나머지는 안 품? 1, 1. 얘는 얼마임? 나머지는 얘는 지금 풀어봐. 육축 뭐? 6층 자습관이 영어 옮겼더라고. 어. 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건 데스크에 물어봐봐. 나도 그 자습실은 나도 모르겠다. 자, 위에서부터 답이 뭐예요? 1, 2, 3이죠? 아니, 조용. 위에서부터 답이 1, 2, 3이죠, 1, 2, 3. 자, 뭐로 구분 짓는지는 아시겠나요? 자, 얘는 G가 어때? 이렇게 되거든. 그지? 이렇게 되니까 어때? 2보다 큰 곳에서 1을 향해 가니까 여기서는 2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는 놈 1을 읽어야 되는 거고, 얘는 G가 어때? 이거거든. 그러니까 2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2지. 그래서 뭐야? 이걸 보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야? 2보다 작은 곳에서 2를 향해 올라가니까 F를 바라볼 때 정의역은 2보다
작은 곳에서 이루어온다. 그래서 3을 해간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알았지? 너희 이거 포스트잇 잘 써놔. 이거 분명히 실수합니다. 수투 2번씩 했던 애들도 방금 물어보면은 또 대답 못한다고. 틀린 대답하고. 알았어?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합성함수. 알았어? 그리고 저기 태민이랑 자꾸 아까부터 태욱이네. 태민이랑 지훈이는 두 사람 처음이니까 잘 들어나. 창환이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수투라는 과목은요. 극한이 안 되면 연속 못 갑니다. 연속이 잘 모르겠고 안 되는 이유는 뭐다? 극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연속을 잘 모르겠대. 너 이거 연속 왜 못해? 아, 극한은 되는데 그 느낌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극한 이미 못하고 있어. 뭘 돼? 오케이? 연속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극한을 못해서. 자, 극한과 연속을 다 배웠어. 미분으로 넘어갔어. 근데 뭔가 어려워. 이유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미분 자체의 공식을 까먹은 것도 있지. 안 외우거나. 근데 일단 그 미분에서 만나는 너희들이 잘 안 풀리는 문제의 대다수가 뭐냐면은 극한 문제야. 극한이 안 돼. 자, 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적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 너희들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 만나잖아. 그러면 딱 이유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적분 자체의 연산도 일부 있으니까 적분을 못하는 거긴 해. 근데 적분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미분을 못해서. 결국 극한 잘해야 연속 잘하고 극한 잘해야 미분 잘하고 미분을 잘해야 적분을 잘해. 그러니까 앞에 게 하나라도 깨진다. 와장창임 수는. 순서대로 쫙 흘러가야 됩니다. 물론 연속에서 미분 넘어가는 것도 많고, 알았죠? 극한 연속을 합해서 적분을 넘어가는 것도 많다. 알았니? 자, 다시 한번. 뭐가 문제라고? 아, 하나라도 중간에 어렵다 또는 이해 안 된다 하는 단원이나 유형이 생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와장창 도미노다. 알았지? 그래서 예전에 내가 K반, 너네 위에 학년 K반을 가르쳤을 때는 수투 시작을 했는데 함수의 극한만 4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럴 정도로 말 그대로 극한을 못하면은 다른 단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완벽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너희들도. 알았니? 자, 그러나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두 사람은 완전 생소할 거고 창환이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냥 극한 문제네 라는 느낌이 드는 녀석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일단 근데 다른 반은 다 배운 애들밖에 안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순서 무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너희들은 순서 좀 지켜줄게요. 자, 뭐부터 이 유형 4번 하기 전에 사실 유형 3번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 교재가 빠트린 것 같아. 개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뒤를 살펴봐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잘 써놓으세요. 극한에 대한 그냥 의라고 할까? 의 성질 하자 그냥.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이라고도 해요. 자, 요 녀석은요. 좀 이따 보면 알 겁니다. 그냥 풀면 돼요. 처음 보는 태민이 너 보자마자 다 할 거야. 지훈이 아무리 처음 본다 해도 다 잘 할 겁니다. 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 무조건 거기서 관점이다, 너희들은. 틀리거나. 자, 첫 번째. fx가 극한이 어때? 알파로 가. fx가 극한이 어때? 어때? 베타로 가. 다르면 안 되지. gx. gx. 자, 간다. fx가 뭐해? 알파로 간다고. gx가 어때? 베타로 간다고. 그때 1번. 뭐다? 리미트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고 있는 함수에 대하여. 자, 그 극한함수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 아무나 알파 플러스 베타 혹은 마이너스 베타. 제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가 얼마.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그냥 각각 극한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네, 빼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냐?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 아니. 다 알아. 처음 온 애들도 눈치껏 좀 있다가부터 바로 할 줄 알아요. 알았죠? 자, 얘도 마찬가지.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 하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f 나누기 g. 뭐 하면 됩니까? 뭐겠어?
나 오늘 누가 봐도 뭐겠어? 두 사람 뭐겠어? 베타분의 알파.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G베타 뭐야? GX. 됐나요? 됐나요? 물론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뭐? 단 베타가 0이 아님. 분모가 0이 아닐 때. 분모가 0이면 그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fx라는 함수라는 거에다가 c배, 상수 c배 합니다. 값은 뭐겠어요? c알파. 끝. 자, 공식 어려워? 너무 쉽지 않아? 그냥 각각의 극한값들끼리 나누면 된다. 극한값들끼리 곱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빼면 된다. c배 하면 된다. 끝. 어렵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간 거라고. 뭐? 수렴한다는. 근데 애들이 무슨 짓 하는 줄 알아? 수렴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따로따로 극한을 구하고 있어. 오케이?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둘 다 하나의 값으로 뭔가 갈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0 아닐 때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가 0으로 분모를 써놓는 일은 없겠지. 근데 참거짓에서 자꾸 이것만 나와야 참입니다. 쌤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 돼, 안 돼? 안 돼.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유형 4번과 관련된 걸 잠깐 얘기를 하자면 문제를 본다, 만났다. 그러면 fx의 리미트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갑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표현? 양의 무한대라는 표현. 무한대. 말 그대로 졸라 큰 수. 말씀.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 얘기할 거야. 두 번째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한대? 뭐한대? 무한대가 아니라 뭐한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쓰세요. 무엇? 처음에 기억나? 이 안에 뭐 넣어야 돼? 까먹었냐? 뭐라는 거야? 그거는 책이고. fx 분의 gx.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이 커져가요. 계속 커져갈 거예요. gx는 어디로 간대? 상수로 간대.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다. 그 값은 어디로 가겠어? 0을 향해 갑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풀이인 거예요. 자, 근데 처음 배우는 역시 너희들 까먹으면 안 돼. 무한대로 가거나 수렴하는 대상이 꼭 FG라고 이름이 안 잡힐 수도 있다. 그냥 H로 잡히면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야. 함수의 이름이 잡히는 게 아니라 함수의 식이 나와 있을 때도 있어. 그래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리미트 안에서 분모에다가 어떤 함수를 쓴다? 무한대로 가는 대상 누구야? fx야. 분자는 뭐다? 상수로 가는 대상. 그거를 통째로 쓰는 거지. 무조건 f분의 g를 만드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쓰고 나면은 리미트의 연산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연산이지만 리미트 속에서 하는 분수끼리의 뺄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거야. 뜯어. 그럼 뭐야? 3-f분의 g. 근데 그게 얼마로 간다고? 자, 잘 생각해봐. 분자 1로 간다. 분모 0으로, 아니, 무한대로 가고. 맞죠? 그럼 뭐예요? 무한대분의 1. 어디?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3에다가 뭐 해야 빼기 0, 아니, 빼기 해서 0이 되니? 얘가 3으로 가야 되겠지. 끝. 그러면 이거 어쩌라고요? 지금 구한 건 다른데요? 그때 분모 문제를 또 F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가 어떻게 바뀌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g 마이너스 2 fx분의 gx. 분자는 3 플러스 2 fx분의 gx. 근데 fx분의 gx가 어디로 간다고? 3.
그래서 답은 3분의 9. 답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요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잠깐 쉬었다 할 건데요. 배씨 이해되나? 응? 노란색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자 얘는 3이야. 3이야. 시그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은 3이야. x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3이고 x가 1로 가도 3이야. 3은 3이지. 그 다음에 f분의 g를 뺐어. 그게 0이 된대.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3이니까 3이 되어야 빼면 0 아니냐? 이 얘기야. 알았어요? 근데 네 의문 드는 게 맞아.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설명 이렇게 안 해요. 책도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왜? 누가 성립해? F분의 G가 수렴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뜯어? 어떻게 뭘 뜯는다는 거야? 3 빼기 리미트 F분의 G로 뜯었다는 얘기야. 3 빼기 리미트 F분의 G로 뜯었고 그게 0이니까 리미트 F분의 G는 3이다. 이건 언제? 둘이 성립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때 얘기. 근데 F분의 G가 수렴한다고 누가 얘기했어? 문제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뜯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기는 해. 그래서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오케이?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3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부터 모르겠다는 거야? 3에서 3을 뺐으니까 0이지, 이 새끼야. 3에서 4를 빼면 0이냐? 자, 여기 3이 있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0을 만들 거야. 뭐 빼면 돼? 그러니까 3. 이게 이미 다 했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수렴하는 경우끼리는 뜯을 수 있다 그랬지. 자, 한번 생각해봐. 앞에 건 3이야.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3에서 무한대를 빼면 3이야? 0이야? 말이 안 되지. 얘가 무한대로 가겠니? 아니.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럼 리미트에 3이라는 함수에다가 f분의 g를 뺐으니까 얘는 리미트 3이 되고 빼기 리미트 f분의 g가 된 거야. 근데 그게 0인데 이거는 3이잖아. 어차피 3이잖아. 그럼 얘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과정을 쫙 생략한 거야. 알았어요? 네. 근데 오류는 있어요. 분명히. 왜? 이거 누가 뜯을 수 있다 그랬어? 누가 f분의 g가 수렴한대? 명시한 적은 없지.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수렴해야만 하는 건 당연히 계산 몇 번만 해보면 되거든. 근데 학교에서 안 좋아하는 풀이 또는 그 이유는 뭐다? 그 말을 쓰기 귀찮아지잖아. 그게 더 표현하기 귀찮잖아. 그지? 수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수렴하겠네. 이 정도까지 금방 도출한단 말이야.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표현을. 알았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수렴하기 때문에 3 빼기 리미트 f분의 g로 해서 리미트 f분의 g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냐?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점점 형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은 완전 생기초 중. 수도 어렵지? 어려울 수 있지.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요거 이제 풀어볼 겁니다. 다시 한번. 근데 자, 얘도 얘지만 자, 참고로 요거 진짜 중요하다. 잘 유형 기억해놔라. 학교 시험에 이 4번 유형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책풀이 나랑 달라요. 자, 수투를 나랑 해본 사람들은 알 거다. 내가 책과 다르게 푸는 풀이 정말 많은 과목이 수투야. 내가 이제 알려주는 풀이들이 훨씬 편하고 빠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목이 수투이. 확통도 비슷하고 미적분도 비슷한데 수투가 제일 그게 많은 과목임. 그래서 너희들이 내 풀이를 잘 기억해놔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얘야. 책은 이렇게 안 풉니다. 알았죠? hx라는 또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풀지. 자,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좀 보러 갈 건데, 자,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간다.
뭐라 쓴 거야, 이거? 용어. 자, 첫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무한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했죠?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듣지 못할 무한소라는 개념을 나는 가지고 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부정형이라는 용어가 있고 정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참고로 다 옛날에는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라졌어. 누구 무한소, 부정형, 정형 이 세 개는 사라졌고 요즘 무한대만 씁니다. 알았어요? 근데 설명하기 쉬우려고 너희들 이해시키기 편하려고 쓰는 용어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잘 해두세요. 무한대가 뭘 말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요걸 이제 무한대라고 읽어주는 거야. 근데 무한대라는 놈은 앞에 뭘 가지고 있다?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읽어주냐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 밑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어줘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무한소는 뭘 말하는 거냐면 0입니다. 자, 그때 각각을 제대로 이해를 해보자. 무한대라고 하는 거랑 무한소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극한값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런 녀석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극한값이 3인 거야. 알았어요? 근데 그놈도 일종의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제는 근데 그 목표 값이 3이라는 수로 딱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3으로 써도 되거든. 근데 무한대랑 무한소는 조금 달라요. 자, 일단 무한대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값으로 간다 안 간다? 아니다. 1000도 졸라 큰데 1000보다 훨씬. 10만도 졸라 큰데 10만보다 훨씬. 그냥 무한히 끝없이 뭐 한다? 계속 목표 없이 증가하는 녀석. 그런 상태를 무한대라고 불러요. 자, 무한소는 무한히 잠깐만 증가하는 이라고 하지 말자. 무한히 커져가는 이라고 하자. 무한히 그러면 얘 무한소는 무한히 작아져가는 작아지는 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값이 작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뭐가? 크기가. 얘도 뭐가? 크기가. 자, 크기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녀석을 우리는 무한소 0이라고 부릅니다. 즉 0을 향해 다가간다. 하지만 왜 굳이 0이라고 쓰지 않고 무한소라고 내가 명칭을 가지고 왔냐? 0이라는 실수가 갖는 성질도 있지만 실수 0과는 좀 다른 성질이 하나 있다. 결국은 0이 아니라는 거지. 0을 향해 간다 안 간다? 0을 향해 간다. 하지만 0이다 아니다? 0은 아니라는 거야. 0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뭐임?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다. 만을 곱해도 0이고 심지어 무한대에다가 진짜 0을 곱하면 걔도 0이야. 알았어? 근데 무한소 0은 무한대랑 만나면은 겨뤄봐야 됩니다. 누가 빨리 작아지냐, 누가 빨리 커지냐. 알았어요? 그게 좀 다른 거고. 두 번째, 정형과 부정형도 결국 상태의 얘기인데 정형만 얘기할게. 정형은 뭐다? 상태가 정해져 있는 형태를 정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태라는 거는 극한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극한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형태를 정형, 그게 아닌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 용어를 왜 가지고 왔냐? 다음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아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보면은 fx, gx가 둘 다 수렴할 때 쓴다 했지. 한의 값으로 존재할 때 쓴다 그랬지. 그걸 수렴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와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각각의 극한값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됩니다. 알았죠?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러면서. 근데 그 빨간 색깔 내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 못하면 바꿔야 돼. 쓸 수 없어 라고 얘기했었지. 바로 그 녀석을 만드는 거야. 뭐? 두 함수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만나요. 두 함수가 곱하기로 만났어요. 두 함수가 나누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f와 g를 리미트를 때려봤더니 둘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는 수렴하는데 하나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때 예를 들어서 무한대와 무한대가 만났어. 더해질 거야.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히 커져가는 놈과 무한히 커져가는 놈을 더하면 당연히 무한히 커져갈 거예요. 무한대로 커져가는 놈에다가 수렴하는 놈을 더했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한대로 가는 놈과 무한대로 가는 놈이 만났는데 뺄셈으로 만나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줍니다. 맞죠? 태민이도 나한테 5만 원씩 매달 줍니다. 그럼 나는 15만 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기로 만났더니 내 지갑의 돈은 무한히 커져갈 거야. 그런데 지훈이는 나한테 플러스 만 원씩을 계속 줘요. 근데 태민이는 나한테서 5만 원씩 빼갑니다. 매달. 그럼 결과적으로 매달 나는 5만 원씩 받는 거다 보니 결국은 내 돈은 무한히 늘어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훈이가 나한테 10만 원을 주는데 태민이가 나한테 매달 15만 원씩 빼가. 그럼 나의 돈은 매달 5만 원씩 줄어든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계속 가겠지. 그런가 하면 지훈이가 10만 원 주는데 태민이는 10만 원을 빼가. 그럼 어때? 내 지갑의 돈은 계속해서 원래 있던 금액 그대로 값이 유지되겠지. 두 개의 무한대가 만났는데 뺄셈을 만나면 둘 중에 누가 빨리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진다. 즉 극한의 상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둘이 결어봐야 돼. 이런 거를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가 있어.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어떤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하는 놈을 곱했어. 그럼 뭐야? 역시 무한대가 되겠지. 그런데 얘는 무한대야. 얘는 0이야. 근데 진짜 0이 아니야. 찐 0은 아니고 0을 향해 가는 놈이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둘이 결어봐야 됩니다. 누가 더 빨리 감소하는지, 누가 더 증가하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가 좀 더 중요한데. 자, 분자부터가 이게 쉬우니까.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는 상수로 가는데. 그럼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겁니다. 물론 부호는 둘 다 양수냐 또는 한 놈만 양수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알파가 음수면은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알았죠? 부호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문제마다 때려봐야지. 근데 뭐 그게 한 문제 안에서 막 부호가 바뀌거나 하진 않고. 알았어요? 자, 하나 더. 분모가 알파, 0이 아닌 알파, 여기도 0이 아니다.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하는데 여기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열분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 이번엔 거꾸로 가보자. 무한대 분의 상수가 만났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갈 겁니다. 분모가 졸라게 커져가. 분자는 가만히 있어. 분모가 계속 커져가면 이 분수는 상대값을 비교하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이 분수는 계속 작아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0분의 상수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 거다? 무한히 커져갈 거야. 물론 이번에도 알파나 이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알았죠? 어쨌든 무한소 0. 당연히 그냥 0은 분모에 들어갈 수 없겠지. 자, 그래. 그 다음 세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세 번째는 뭐야? 이거 세 번째. 0분의 0을 만났어. 얘들은 누가 빨리 증가하는지 누가 빨리 감소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문제마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걸 따지는 게 어떻게 하냐? 아까 내가 따진 것처럼 막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예시를 들면은 너무나도 쉽지. 근데 그런 예시만 나오는 게 아닌 게 문제다. 자, 어쨌든 이런 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풀어? 라고 하면은 원래는 적당하게 변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그 적당하게 변형이 뭐냐? 나는 지금 설명하러 갈 건데 원래 예전에는 보면은 그냥 형태 보면 알아. 그래서 보고 나서 고민해. 형태 푸는 방식은 몇 개 없어. 근데 보면은 딱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이거 해야 될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알았어요? 그게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 봐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각각을 푸는 방식들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부정형은 바로 뭘 얘기를 해줄 거냐면
0분의 0꼴 얘기할 겁니다. 응 아니고요. 0분의 0이요. 두 번째로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한대 곱하기 0으로 갈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네들 4개 풀이가 정해져 있다. 그걸 잘 기억해라. 첫 번째 0분의 0을 푸는 방식은 딱 하나야. 우리가 아까 내가 저기 창훈이한테도 얘기했었지만 결국 수투라는 과목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봐야 다항함수입니다. 알았어요?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 왜 그래? x가 2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간대. 그거 왜 그래? 분모에 있는 다항식이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분자가 0으로 간대. 왜 그래? 역시 걔도 x-2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은 기본적으로 푸는 게 인수분해 후 약분입니다. 딱 이거예요. 알았음? 다음. 다음. 우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얘네들은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풀이, 교과서식 풀이. 앞으로 교과서는 매번 이렇게만 풀 거예요. 문제집도 대부분. 어쨌든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한다? 분모다.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이 누군지를 따져봐요. 그 녀석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나누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거 한번 책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해. 근데 뭐 좀 약간 정리하듯이 내가 알려준 것 뿐이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게 기본 풀이입니다. 서술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물론 잘 안 물어보지만.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또 다른 풀이가 있다. 이게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좀 약식 풀이.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한 줄, 몇 줄 안 돼? 몇 글자 안 돼? 그러면 3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놈의 형태가 사실 뻔해. 뭘 가지고 있냐면 루트 빼기 루트. 물론 앞에 것만 루트고 뒤에 거는 그냥 빼기 x일 수도 있어. 어차피 그거는 빼기 x라는 거는 루트 x제곱이라 생각해도 되니까. 알았지? 어차피 루트라고 생각해. 어쨌든 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루트 가지고 있을 거야. 무조건 루트 만났다. 그럼 뭐 한다? 유리화하는 형태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만나면. 알았어요?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면 보여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 이거는 문제를 사실 봐야 알아. 0으로 가는 놈이 0으로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면 항상 분수 빼기 분수가 있을 거야. 분수 빼기 분수 어떻게 연산해? 일단 통분하잖아. 무조건 통분입니다. 그럼 통분하면 뭐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해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무조건 그 다음에는 약분되게 되어 있어요. 알았어?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도 루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거야. 바로 인수분해를 못해. 다항함수면은 인수분해겠지. 근데 다항식이 아니야. 그럼 뭐? 일단 유리화부터 해봐. 유리화부터 해보면 0으로 가는 인수가 나오는 다항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알았어요? 통분도 마찬가지야. 그냥 냅다 통분 못하겠어. 너무 지저분해. 또는 통분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잘 봐. 식이 분명히 루트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안 나오고 있을 거다. 그때는 뭐 한다? 유리화 한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유리화는 여기저기서 쓰인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자 3x 플러스 1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리미트 x가 빵으로 갑니다. 무슨 소리야? 무한대로 갑니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있어요.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 x 3승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답을 사실은 보자마자 0과 2와 무한대가 나와야 돼. 앞으로는. 알았어? 그 풀이 때문에 요 2번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야. 지금 그건 아니고 기본 풀이를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했어?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은 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근데 당연히 차수 급한 놈이 훨씬 무한대일 거기 때문에 차수 높은 놈만 보자. 무한대고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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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알았어? 자, 그때 뭐 하라고 했어?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문제 나누지. 분모 몇 차야? x제곱 2차. 맞죠? 2차.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그 항. 그게 무슨 말이냐면 x제곱으로 나눠봐. 알았어? x제곱으로 나눠봐. 이게 2x제곱이더라도 x제곱으로 나눠봐. 항으로 나누는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x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뭐다?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전 분모 뭐예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 뭐예요?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됐니? 자, 그런데 x가 어디로 간다고? x가 무한대로 간다. 자, 얘 어디로 가? 0. 보여? 무한대분의 1이잖아. 맞지? 얘네들 다 어디로 가? 그러면 뭐야? 0이네. 왜? 1 더하기 0분의 0. 맞아?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런데 이 풀이를 약식풀이로 바꾸려고 해요. 자, 뭐가 약식풀이냐면, 자, 지금 저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국 있잖아. 결국 우리 분모의 최고창을 나누잖아. 최고창. 그럼 차수가 낮은 놈은? 차수가 낮은 놈은 어차피 분모 x 안 사라지지 않아? 당연히 차수가 낮은데. 맞지? 그러다 보니까 차수가 낮은 항은 사실은 존재할 필요 있다 없다? 어차피 0으로 갈 녀석이라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차수가 제일 높은 놈만 남기면 돼. 알았니? 그게 뭔 소리야? 몇 차항이 차수 제일 높아? 2차항이죠? 이렇게 남기면 돼. 그럼 없으면 어떡해요? 0x 제곱이니까 없다고 쳐. 그러면 뭐야? x제곱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1분의 0입니다. 그래서 답은 0이에요. 라고 하시면 돼. 그게 바로 뭐다? 굳이 날릴 것도 없고 그냥 여기다가 너희들이 눈으로만 볼 수 있겠냐? 안 보이는 x제곱이 0x제곱인 거. 그럼 개수비는 1분의 0. 자, 그게 바로 약식풀이. 뭐? 분모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비. 자, 그럼 이번 답 뭐야? 두 번째 문제 답 뭐야? 보자마자 2 나와. 분모 2차, 분자 2차. 각각의 2차항 개수를 봐. 분모는 1, 분자는 2. 1분의 2가 답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 3번은요? 최고차가 몇 차야? 분자에는 3차. 내가 이번에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이라고 한 적 없지? 그냥 최고차항. 몇 차? 3차. 3차항의 개수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분모는 x 3승이 없는걸요? 그럼 뭐로 말아봐? 0x의 3승. 답은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야. 0이 분모면은 무한대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았어요? 끝. 어때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왜 책 문제 무시하고 내가 문제를 써줬냐? 자, 6번 간다. 얘 뭐야? 분모 어디로 가? 분모 어디로 가? 창을 조용히 봐.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x가 2로 가지. x가 2로 가면은 분자, 루트 속에 있는 놈만 보면 어디로 가? 1. 그러면 루트 1 빼기 1이니까 뭐야? 그러면 뭐 분의 몇 꼴이야? 0분의 0꼴이지. 근데 인수분해가 돼? 된다고? 뭔 개소리야. 0분의 0이잖아. 0분의 0은 뭐라고? 인수분해 의약분하라고. 근데 0으로 가는 게 보여 안 보여? 아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분자가 무리식이니까 안 되지. 그럼 뭐? 인수분해를 하라고. 유리화를 하라고. 유리화 해봐. 당연히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다. 그냥 유리화다.
분자를 유리화해봐. 그러면 루트 x-1의 제곱은 빼기 1의 제곱은 그다음에 분모는 근데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에도 똑같이 곱했겠지. 이게 곱해져 있겠지. 자, x에 2를 넣었을 때 0으로 가는 인수가 사라지잖아. 알았어? 그럼 남은 것만 계산하면 돼. 답은 2분의 1이겠네. 0분의 0에 해당하는 게 이런 문제야. 이거보다 더 쉬운 예시 들어줄까? 이거야. 그냥 인수분해 하면 돼. 잘못 썼네? 됐어? 인수분해 하면 돼. 그럼 남은 거 누구? x-1 남지. 거기다 1만 넣으면 답. 마이너스 1이 답인 거야. 알았어? 이게 0분의 0입니다. 몰라 쉽죠? 알았죠? 그 다음에 자, 책 문제 잠깐 하기 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다? 유리화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자, 바로 본다. 8번.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간다. 얘 어디로 가? 무한대죠. 창호 이거 할 때는 잠깐 조용히 하라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루트 안에 있죠. 맞죠?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 아니까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 자, 빼기 뒤에 거 어때? 얘만 보면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가 무한대를 뺐지? 부정형인 거 보여? 그러면 뭐 한다고? 유리화. 봐, 루트 있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조건 루트 있을 겁니다. 무조건 유리화예요. 알았어? 자, 가끔 애들이 선생님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지. 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나? 2차가 있고 1차가 있는데 당연히 2차가 훨씬 급격하게 무한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한대라고 읽어주는 거야. 알았죠? 다음. 유리화 해봐. 그럼 어떻게 돼? 분자부터 갈까? 분모 없는데요 하지 마세요. 분모 1이다. 자, 리미트 x가 무한이 것입니다. 자, 분자부터 가보자. 분자 유리화 했다. 뭐 돼? 불러. 유리하는 과정까지. 일단 루트 앞에 거 뭐 해야 돼? 루트 제곱 해야 되죠. 뒤에 있는 거 제곱해야 되죠. 둘이 뭐 해야 돼요? 뺄셈을 만나겠죠. 유리화가 뭔지 알고 있지. 합차야 합차. 그럼 분모는 뭐야? 루트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그렇지 플러스 x. 그냥 사라져봐.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는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지만 그냥 최고차의 개수비. 자, 최고차 몇 차야? 2차라고 하지 마라. 1차다. 알았어? 그러면 1차의 개수비로 가면 됩니다. 답은 뭐야? 1 더하기 1분의 4, 2예요. 도대체 얘 1은 알겠는데 이 1은 뭐야? 얘들아. 루트 안에 2차는 1차야. 루트가 2분의 1 쓰인 거 너네 배웠잖아. 수 1에서. 그래서 2차를 2분의 1차 시킨 거라서 이게 1차라고 봐야 돼. 뒤양은 없다 치고. 알았어? 그래서 그놈의 개수 1과 이놈의 개수 1분의 4 이렇게 있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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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문제 잘 보고 대답하세요. x가 먼저 간다. 자, 창원아, 답 얼마야? 네. 마이너스 4예요. 선생님 이거 유료 안 해요. 하지 마.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맞지만 차수가 다르잖아. 얘는 2차고 얘는 2분의 3차. 지수가 작지? 극한은 얘가 지배한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비 몇 차? 2차의 개수비.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4가 답인 거야. 얘는 극한을 지배하지 못해요. 이 표현을 극한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함. 얘에 비해서 현저하게 얘가 클 때 증가하는 정도나 감소하는 정도가 훨씬 빠를 때
알았어? 그때 그놈을 극한을 지배한다고 얘기한다. 알았지? 예. 다음 마지막 9번 가보자. 보이냐? 자, 간다.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걸 잘 보면서 대답해. x가 3을 향해 갑니다. 자, 얘만 보면 어디로 가? 0. 0분의 1이니까 얘를 보면 어디로 가? 그렇지, 무한대. 두 번째, x가 3으로 간다. 얘를 보면 어디로 가? 얘를 보면 어디로 가? 뺐다. 어디로 가? 그렇지. 이게 대표적인 무한대 곱하기 0이에요. 그럼 0으로 가는 놈 이제 보여? 0으로 가는 놈 보여? 뭐가 보여? 분수 빼기 분수 보여? 그럼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통분하라고. 그러면 보여? 왜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x-3과 약분을 해서 x에 3 넣어주면 답인 거야. 답은 4분의 1이에요. 미안해요. 20분의 1이에요. 나 저 마이너스인 줄. 20분의 1이잖아. 됐어? 됐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알았죠? 되게 쉽죠? 왜? 오늘 하려는 거 거의 다 끝났어. 딱 하나 남았어. 자, 뭐 남았냐면 내가 건너뛴 7번. 이거를 지금 이 문제는 대표 문제라고 해놨는데 대표보다는 조금 한 단계 꼬여 있어. 자, 뭐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x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항상 봐야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 배운 적 있어? 아니. 자, 잘 기억해라. 저게 대표 문제가 아닌 이유는 내가 설명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치환하세요. 자, 선생님들마다 이거는 치환 안 해도 돼. 그냥 풀면 돼. 그냥 해도 보이잖아 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보일 수도 있지. 근데 그 후가 문제야. 그냥 보이는 문제와 치환해야 되는 문제를 학생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치환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그냥 풀어가지고 틀려.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해서 나는 무조건 치환하러 갈 겁니다. 언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는 치환을 하세요. 알았어? 자, 간다. 누구를 뭐로 치환하는데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를 가겠어? 그냥 무한대로 가겠지. 왜? xt가 부호 반대잖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저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간다.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질 때, 자, 간다. 분모 뭐야? x가 마이너스 t가 됩니다. 분자가 9t제곱. 부호 안 바꿔요? 제곱안에 바꾼 거라서 그냥이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하러 갈 수 있겠지. 자, 뭐 하면 돼? 태민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지훈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놈의 유리화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다?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안 보일 때. 식을 잘 보면 루트가 숨어 있어요. 루트가 있으면 100% 유리화 아니고요. 알아서 루트가 있다 그래서 100% 유리화 아니다. 통분을 해야 되는데 또는 통분을 한데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일 때. 그럴 때 유리화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간다. 뭐 하면 돼? 최고차의 계수비 하면 돼요. 아니 이게 지금 루트가 있다고 한들 뒤에 게 이거면은 유리화 맞아.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분자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자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요. 분자 어디로 가? 몰라.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지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잖아. 그럼 무한대에다 상수를 뺀 것뿐이야. 그럼 뭐야? 무한대야. 분모 무한대?
분자 무한대. 그럼 뭐? 개수 B. 자, 분모 몇 차? 1차. 개수는 분자 몇 차? 1차. 개수 얼마?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야. 알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막 긁고 난리 났네? 이게 수투의 생기초입니다. 생기초라 그래서 쉽다? 아니야. 집합 다루는 거랑 많이 달라. 다항식에 연산하는 거랑 많이 달라. 수원에서처럼 지수 정도 익숙한 거 하는 거랑 많이 달라. 오히려 익숙했던 그래프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자, 수투라는 과목을 잘 하려면 너희들이 그리고 여태까지 하던 공부 방식 좀 깨야 된다. 알았어? 뭐가 깨져야 되냐면 여태까지는 사실 유형별 풀이가 정해져 있었고 그 유형에 맞게 풀면 답이 나왔음. 물론 지금도 없진 않아, 수투가. 오케이? 우리가 다루는 수학이 대부분 그렇거든. 우리가 수학과가 아니니까 수학이랑 학문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고등수학, 시험을 위한 고등수학을 보는 거니까 시험이 목표고 그러다 보니 그냥 유형별 풀이, 공식 이런 거에 대입만 하다 보면 답이 툭툭툭 나오는 게 수학이었음. 그 공식을 못 외워서 문제고 그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을 숨기는 게 문제지. 근데 수투라는 과목은 느낌 많이 달라. 자네는 모의고사 좀 어려운 거 풀어봐서 알 거다. 뭐가 달라? 무조건 해석이 기반입니다. 진짜 계산형 일반적인 문제 몇 개를 제외하고 중난이도 이상, 너네가 지금 우리 반은 무조건 이번에 최소 2등급을 목표로 간다. 우리는 목표는 전부 다 모두 다 1, 2등급이에요. 이제 3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어. 뻥 안 치고 가는데 뻥을 칠 필요가 없지. 각자 성적 본인이 알잖아. 다 3으로는 올라왔어. 이제는 무조건 1, 2급 목표다, 우리 반은. 그래서 4, 5던 사람들 다 3까지 올라왔으니 무조건 방향을 1, 2에다가만 맞출 건데, 자, 어쨌든 수투라는 과목은 1, 2를 받기 위한 그런 중킬러급 이상의 문제, 중난도 이상의 문제들은 대부분이 다 해석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만 해요. 그래프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읽어서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프 그리자는 건 내가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니지만 그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식이 나타내는 말을 숨어있는 뜻을 해석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수상하에서 하면서 수원에서 하면서 계속 나왔던 녀석들이야. 주기함수 뭐 이런 것들. 근데 생판 처음 보는 녀석들도 계속 등장한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해석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냥 무조건 대입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주어진 상황이 뭘까? 이 그래프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지금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지금은 그냥 정해진 유형이야. 원래 하던 수학 그대로다.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